자, 이제 오늘이 이제 2편 들어갈 차례입니다. 2편. 2편이 조금 이제 복잡한 파트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 2편.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하고 막 그래요. 교재 양도 많고. 오늘 이제 축약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만 좀 잘 받아들이시면 돼. 팔은 제가 여기 힘줄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갖고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거의 막 2주 3주 막 가서 병원 갔더니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많이 괜찮아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한 이틀 밤 자고 나면 그냥 자연히 일어났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진 않고 장기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자, 어디 가시냐면 이 편에 있는 요 시험 문제가 우리 모의고사, 박문관 모의고사 보면 6문제 정도 출제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한 5문제 이상. 올해 같은 게 8문제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출제됐죠. 내용을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거래신고제도, 임대차 신고제도,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가제도, 포상금, 제재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건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거래 신고 절차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 내용으로 또 들어가는데 이 제도가 생긴 게 언제 생겼냐면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생겼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을요, 지체시 교부 이렇게 필증이 있어야 등기 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된 게 주로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하거든요. 핵심 사항은 실거래가. 그게 맞는지 검증. 검증을 누가 하냐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 검증해요. 그래서 맞는지. 그래서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해주게 돼 있다. 이렇게. 검증할 때는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 검증 체계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쌓인 데이터. 실거래가가 그 아파트 단지의 몇 평형은 얼마에 거래됐다는 데이터 쌓인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 엉터리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는 시스템은 국장이 만들게 돼 있어요. 데이터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고. 그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국장이고요. 실제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신고관청. 구별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세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하는 제도. 취지가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제 핵심 뭐냐. 여기 가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신고인데 여기서부터 봐요.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들도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4가지. 부동산 등인데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계약 체결했을 때 공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은 같은 말이에요. 분양받았을 때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받은 지위를 다시 팔아먹었을 때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 분양받은 거 팔아먹었을 때도 신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암기해 버리셔요. 토, 건, 공지, 매매. 매매일 때만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고 뭐 증여를 받았다든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교환 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바꾸는 거 이런 거라든지 뭐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뭐요? 매매. 그것도 4가지. 그러니까 우리 중개 대상물에 보면 중개 대상물에 뭐 임목이나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임목. 중개해줄 수 있는 물건에. 근데 임목은 거래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거래 신고 대상 물건에는 안 들어가요.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나요? 중개대상 물건. 중개대상 물건은 되는데 거래신고 대상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 그 안에 거래신고 대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더 넓다. 아시겠죠? 이런 건 빠지는 거예요. 공지항재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거래신고 대상을 어떻게 해요? 토건, 공지, 매매 이렇게 하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보실 것은 요 공급계약을 체결한 근거법률이 이 8개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이 8가지 법을 암기를 해두시면 제일 좋은데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죠. 그러면 많이 읽으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핀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까? 핀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별법 들어보셨어요? 방금 전에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들어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들어봤잖아요. 여기 여러분 시험범위에요, 이거. 공공주택특별법, 이것도.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공공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주택법은 시험범위고, 택지개발촉진법, 요것은 이제 여기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암기하면 좋은데, 많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틀리게 내기는 좀 힘든데, 조심할 거 하나 가면, 건축법 있죠, 건축법. 건축법은 여기 찾아보세요, 있는지.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건축법 들어가죠. 이건 아니고. 주택법은 있어요. 근데 건축법은 없어.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은 또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재학생 따시면 이제 분양사무실에서 일하시잖아. 그때 그 분양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법이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분양 상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진 않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것 갖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요 분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양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걸 체크를 해볼 텐데 교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기 368페이지 보시고 368페이지 위에 박스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박스를 보셔야 돼요. 박스 보시는데 밑에 다이아몬드 1번에서 박스를 다 보시라고 별표 치시고 근데 다이아몬드 1번에서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공부할 게 많아서 밑에 보시면 밑에 그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써진 거 있죠. 거기서 X를 칠게 첫 줄에 보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글자 위에다 X를 쳐버리세요. 됐고요. 글자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도를 다 못 나가요.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그 X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첫째 줄 끝에 가면 교환, 증여, 임대차 여기다 X를 쳐버리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밑줄 제일 위에 첫 줄. 그 다음에 주택법 밑줄. 그렇죠. 두 개만 밑줄 긋고요.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요거예요. 아까 봤던 거.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거예요. 8번까지 돼 있잖아요, 여기요. 응? 그래서 위에 첫 줄에 2개 법이 있고 박스 안에 6개가 있으니까 총 8개 법이죠. 요걸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하면은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체크만 했고, 그 다음에 거래 신고 절차, 신고 의무 요거 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거래가 뭐죠? 매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중간에서 매매계약서를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면, 계약서를 써준 개공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면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고, 중간에 중개사가 계약서 써주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많아요? 중개사가 계약서 써준 경우가 훨씬 많죠. 주로 신고문은 여기에요, 여기.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이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문가 있다는 얘기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 그렇게 한다는 게 공동신고예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및 날인이에요, 또는 날인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온통 또는 날인이에요. 앞쪽에 나올 때는 서명 및 날인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 꼭 알아두실 건 거래 신고 제도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및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 그게 공동신고예요. 그 신고서를 갖다가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까지는 아니야. 공동으로 제출을 안 하고 한 사람이 갖다 내도 괜찮아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장이 둘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뭐예요? 공동신고. 이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한 사람 도장만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시험에서는 요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한쪽이 뭐예요? 거부했을 때. 한쪽이 도장 안 찍으면 다른 쪽만 도장 찍어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를 거부할 때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일방이 뭐예요? 국가 등일 때. 한쪽이 국가나 LH공사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국가나 LH공사나 SH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최근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다. 왜 그러냐? 실무적으로 있거든. LH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해. 그럼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럼 LH공사하고 여러분이 공급계약서를 써.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LH공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있고 시험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방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한쪽이 거부할 때하고 국가 등일 때. 근데 이렇게 한쪽이 거부했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계약서 뭐예요? 사본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계약서 사본 더 들어가야 돼. 한 사람 도장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써주면 실거래가 신고를 누구가 해야 돼요? 개공해야 돼. 이때는 신고서에다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에다가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예요. 이 개공도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여기도 또는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온통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근데 이때는 개공이 있다 그러면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공동중개한 게 시험에 나왔어요. 공동중개하면 서명 또는 날인을 누가 해야 돼? 공동중개한 개공 모두가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별거 아니고. 그러면 여기요. 자,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가 매도인과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O예요, X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가 매도인과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X예요, X. 여기서 신고를 누가 하냐는 얘기는 누가 도장 찐양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개공이 신고문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도장을 누가 찍어야 돼? 개공만 찍는 거예요. 당사자 안 찍어. 당사자가 신고문 있을 때는 도장을 누가 찍어야 돼? 당사자가. 개공을 안 찍어. 왜냐면 개공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뭐예요? 도장 찍어야 됩니까? 그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예요. X라고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자를 집어넣어서 매매계약서를 개공이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공만 신고문가 있다는 거예요.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 그 다음에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내는 방법도 있고 다른 사람 신분을 보낸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직접 할 때는 걸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자문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자문서로 인터넷 신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대신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심부름 시키는 이것이 대행이 뭐예요? 심부름. 그랬을 때는 대신 걸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걸어가서 신고서 내주는 거라고. 이 전자문서로는 대행을 못해.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한다 그랬을 때 대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만약에 대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때 신고해야 될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꽂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세. 대신 하는 사람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원래 할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신 해준다는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대신해. 근데 이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갖다 꽂고서 이 사람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해. 그러면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지. 에? 거기 지금 공인인증서에서 확인해 주는 사람은 이 사람 원래 할 사람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남이 대신해 준다는 그런 관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못 알아먹는 것 같은데 지금. 대행을 한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진짜 컴퓨터 전자문서로 대행한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한 거라고 그냥. 내가 대신해 준 게 아니고.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자문서 안 되면 외워. 대행이다 그랬을 때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 가지를 외우세요. 못해. 자, 그런데 누가 대행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대행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행 부분을 잘 봐두셔야지 거기가. 그러면 누가 대행할 수 있냐? 당사자가 신고가 있을 때는 부탁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어. 응? 개공이 신고가 있을 때는 부탁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어. 개공이 신고가 있을 때 누가 제출 대행할 수 있을까? 부탁받은 밑에 증갈고 일하는 소공이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 여기서 요 두 번째 중요한 거야. 그러면 중개보조는 대행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 소공만 있는 거예요. 시험에 맞게 나오고 틀리게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원래 위임장이 개공 위임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왜 없죠? 그렇지. 직원으로 등록된 게 관청에 고용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소공이 가가지고 자기 신분증 가서 딱 보여주면서 하면 관청에서는 어느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소공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딴짓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거래 신고를 대신하러 왔지. 사장님 대신. 그러니까 이때는 따로 사장님의 위임장 필요 없어. 그 사무실 직원이야. 확인이 돼. 신분증 확인할 거니까 또. 고용신고를 통해서 올라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까, 소공이? 대행은 전자문서로 못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대행, 여기가 핵심이야. 제출 대행이. 그 다음에 신고사항. 이거 좀 이따 보면 우리 교재는 좀 정리해 볼게요, 또. 370페이지. 기본서에서 아래쪽에 가시면 다이아몬드 2번에 가로 1번에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밑줄 긋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경우죠. 셋째 줄에 보면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등등등일 때 단독 신고 누가 신고해야 돼요? 국가 등이 해야 된다. 다섯째 줄. 또 하나 더 있죠. 동그라미 2번. 일방이 뭐 했을 때?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 요거죠, 요거.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요거 써주세요, 요거.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추가 서류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래계약서 원본이요, 4번이요? 4번. 그 밑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 가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줄, 둘째 줄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해야 되죠? 개공해야 돼, 개공이. 첫째 줄에.
이렇게 하면 오늘 진도 못 끝내요. 예. 제철실에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공이 신고해야 되겠다. 거기요. 예. 그 다음에 신고사항을 좀 봐야 될 텐데, 자, 그거 좀 이따 보고, 저 뒤에 가시면, 저기 가십니다. 376페이지.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라고 된 부분 보이시죠? 네, 거기서 동그라미 디귿번 별표. 디귿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서의 제출 대행이라고 써져 있죠? 그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뭐 밑에 조그만 것이 두 줄 있죠. 그때 제출 대행하는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요거 하고 밑에 보조는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디귿번 통째 다 읽어주셔야 돼. 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제출 대행과 관련해서는 개공이 신공이 있을 때 제출 대행하는 게 핵심. 그러면 제출 대행을 누구만 해줄 수 있죠? 보조는 안 되고. 두 번째, 그때 개공의 위임장 갖고 갑니까? 아니요. 그죠? 그러면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돼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정리해 본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가시냐면 신고, 요거 볼 거예요. 칠판에서 보십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아니, 찾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해서 칠판에 요렇게 있는데, 자, 요게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제가 찾아드리려고 그런 거지. 힘드실까봐. 어디 있는 거냐면, 372페이지 있지. 372페이지 보면 신고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자, 볼 텐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3단계로 나눠서 암기하세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먼저요.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요 하얀 걸로 해볼게요. 요 부동산에 관련된 건데 두 개입니다.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 나오죠? 거기 지금 기억번에 있나요? 가? 아니다. 다번에 있죠, 다. 지금 372페이지 공통사항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번에 보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라번에 보시면 그냥 종류예요. 그쵸? 그래서 요 두 개입니다. 이 종류까지 해가지고 요거 아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고 네 가지고. 자, 인자는 뭐냐?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거기 보면 가번에 있죠? 누가 거래했는가는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번, 인적사항. 인자가 뭐예요? 인자로 딴 게 뭔데? 인적사항이에요. 아니면 인장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인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인적사항이지. 맨날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날일일자예요. 날일인데, 한문으로 날일인데, 일자 들어가는 거 3개예요. 거기 일자 들어간 게 어디 나오냐면, 나번에 있죠.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또요. 잔금 지급일, 일자 들어간 거 3개. 예? 그래서 날짜로 암기했습니다만, 일자가 여러분 떠올라야 해요. 날일. 나번이죠.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실거래가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이거 여러분, 거기서 몇 번이요? 마번이지, 마번. 실제 거래 가격. 그러니까 요거 가만히 보면 누가요?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는 거예요. 그거 신고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두 개가 더 있어요. 거기 보면 파번에 보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이라고 돼 있죠. 파번. 이게 요 조자예요. 조자로 딴 건 보통 조세하고 조건 기한이 있어요. 조세도 있어요. 조자가 한 가지는 아니고 여기서는 뭐죠? 조건 기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 조세다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세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자 하는 거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는 조세 없어요. 없어요. 예. 무조건 대답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도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큰 놈 보면 엄마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건 볼 것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기도 싫다는 뜻이고. 그죠? 근데 이제 막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능률도 오르고요. 적극적이고요. 합격하고요. 합격한 뒤에 영업도 잘하는 거예요. 자, 조세는 아닙니다. 예, 자, 조건기한이고. 자, 하나 더 있는데 중자인데 거기 4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업 공인중개사의 밑에 보면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것들이 신고사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 예, 요것을 4번을 우리 중개사 그러자고요. 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지만 우리끼리는 뭐예요? 중개사. 중개사의 인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뭐 상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중개사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 세부적 내용에서 틀리게 안 내요. 중개사에 관련된 뭐예요? 정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두 개는 중개사가 계약서 써줬을 때 요거 들어가는 거고 조건기한이 있을 적에 요게 신고사항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여기는 무조건 신고사항이야. 무조건. 근데 뒤에 끝에 두 개는 뭐예요? 있을 때만 신고사항이 되죠?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하는 경우 있나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가 신고하지. 그럼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신고사항에 중개사의 정보가 들어가요? 직거래했기 때문에 중개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했을 때는 얘는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4번, 이게 4번으로 돼 있잖아요. 별표를 딱 치셔야 돼. 중개사가 계약서 써줬을 때만 신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지금은 아는 것 같죠? 근데 문제에서 이걸 함정을 팔으면 잘 빠져요.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다음 중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안 돼, 중개사가.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가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입주 계획 있죠? 들어가서 할 거냐, 세를 놓을 거냐 이런 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신고사항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요거 두 개로 보면 원래 7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가 추가돼서 9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서류가 하나 있어요. 다시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이따 둘째 시간에 볼 거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이에요. 거기에다 요걸 적어요. 이거 한 장 내, 한 장.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또 제목이 또 있어요. 조달 및 플러스 입주 계획서라는 양식이 또 있어. 두 장을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신고사항으로 치면 9가지가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러면 이렇게 신고사항이 늘어나는 경우는 요 세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자, 잘 보시면 6억 이상 주택을 갖다가 매매했을 때 6억 이상 금액이 6억 이상 실거래가가 6억 이상 지역은 안 따져요. 지역은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요거요. 두 번째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을 갖다가 매매했을 때예요. 앞에 조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과자가 투기 과열 지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받는 지역이죠.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이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금액을 안 따지고 주택이다, 주택 매매했다 그러면 신고상으로 두 가지가 늘어버려요. 규제 지역은 금액을 안 따지고. 그 다음에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이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법인은 지역도 안 따지고 금액도 안 따지고 무조건 법인은 여기 9가지가 신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전부 다? 주택 매매입니다. 주택.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택일 때. 주택일 때 다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암기해 버리셔요. 6억주, 조가주, 법인주. 입에 막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를 체크해 볼 텐데 여러분들은 37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첫 줄에요.
실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이나 이거 하나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그러니까 주택이나 해서 끊어 읽으셔야 되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여기까지 끊어 읽으시고 규제지역의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그럼 하나 빠진 게 뭐죠? 위에다가 법인주를 써셔야 돼요. 법인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는 금액도 안 따지고 지역도 안 따지고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두 가지가 추가돼서 9가지 되는 거예요. 법인주를 쓰시고 그러면 거기 가하고 나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가가 뭐냐 그러면 첫 줄 가번에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형광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제가 칠판에는 조달 계획이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거고 나번을 보시면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용 계획이라고 돼 있죠? 예, 요것을 갖다가 우리끼리 할 때는 이렇게 쓰자고요. 입주 계획이라고요. 입주 계획. 입주 계획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안 나왔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입주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자고 이게. 그럼 시험지에는 거기 나온 대로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의 이용 계획이라고 나오겠죠. 시험지에는.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는 입주 계획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양식의 이름도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돼 있어요. 양식도 이 종이도 서식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두 가지가 추가돼서 9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요 거기 둘째 줄 위로 가셔서 둘째 줄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자 별표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방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 요 노란 게 빠진다는 뜻이에요. 국가 등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다고 할지라도 한쪽이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렇게 되잖아요. 신고사항 아니야 이거 내 필요 없어. 국가 등이 상대방이 투기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거니까 이럴 때까지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도 그럴 경우까지 이걸 낼 필요는 없더라.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작년 시험 문제 이게. 요거요. 별표. 자, 노란 것까지 했습니다, 지금. 자, 3단계 이제 하나 더. 3단계가 뭐냐? 그러면 3단계는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자료를 내야 될 경우. 증명 자료.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자료를 내야 될 경우가 있다. 자금 조달 계획이 아니에요.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자료를 내야 될 경우가 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 증명 자료를 내야 될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매했을 때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빠지고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매했을 때 금액은 안 따진다는 얘기죠. 금액에 상관없이 뭘 내야 돼요? 증빙자료 내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증빙자료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시험 나올 때는 증빙이라고 안 나오고 증명서류라고 되겠죠. 그 증명자료 내는 경우 어떤 경우냐? 과열지구내 주택을 매매했을 때요. 그래서 증과주 이렇게 하죠. 증과주 이렇게. 증명자료는 어때 내는 거예요? 과열지구내 주택 매매일 때. 증명자료는 언제 내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매일 때 요거 내는 거면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총 10가지가 되죠. 여기까지가 9가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매매했어. 그러면 요건 기본. 그 다음에 요거. 과열지구내 주택이니까. 9개까지는 기본으로 늘었어, 이제. 그리고 하나 더 가죠. 투기과열지구니까. 증명자료. 10개를 내야 되겠죠. 투기과열지구면. 그래서, 자,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합니다. 거기 보면, 가번 밑에요. 지금 373페이지 아까 지금 박스 보고 있었잖아요. 가번 밑에 두 번째 줄 가면
색깔 다르게 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매수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매수자는 하나 더 서류가 늘어납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증빙자료, 증명자료다. 그래서 10가지가 된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3단계로 딱 나눠서 해야죠. 밑에 보시면 박스에 보면 비규제적이 어떻고 규제적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막 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대로. 자, 거래신고사항은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게 기본. 그죠? 그 다음에 조계사 입구 이런 뜻이에요. 조계사 입구라는 뜻이에요. 조계사 입구에 낙서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조계사 입구에 이렇게 낙서가 돼 있어. 그리고 증명자료 내야 될 경우는 증과주 이렇게.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증명자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요 3장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면 3장. 그죠? 작년 시험 문제. 예. 그때는 요거 신고사항에서 빠지게 된다 이거지. 뭐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자, 여기까지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법인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법인이 투자 많이 했거든요. 어디 있는지 찾지 마시고 법인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만 해도 여러분 100점 맞아요. 100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법인 제출 서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요. 여기 들어갈 게 몇 가지죠 아까? 7가지. 법인일 때는 추가 서류가 요거예요. 법인이 주택 거래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한 장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까 7가지와 관련이 없어요. 요거 7가지고. 그래서 법인 등기 현황이나 관계, 특수관계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거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있잖아요. 법인주니까 법인은요 3번까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조정대상은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다 그랬을 때는 뭐까지 가요? 증명자료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래 법인은 4장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한 스텝이에요 사실은. 이게 요 2개 이건 내고 이거 안 내고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내 같이. 법인일 때는 요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어때요? 개인. 법인 말고. 개인은 1번만 내는 경우가 있고 1번, 2번까지 내는 경우가 있고 1번, 2번, 3번까지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겠죠. 법인은 1번, 2번은 기본 3번까지도 기본이요. 뭐 때문에? 법인주 때문에. 그렇죠? 법인은 하나, 둘, 3개. 법인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이제 드디어 하나 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아시게 돼. 그 연습해보려고 이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뭐냐면요.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중개했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공해야 되는 거예요? 개공해야 하는 거지.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누가 제출하느냐? 개공이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이에요. 이게. 여기가 내지. 여기가 내질 않아. 여기가 신고무가 있지. 그런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7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조가주, 유곡주, 조가주, 법인주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2가지가 추가되죠. 2가지가 뭐예요?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그건 어떤 서류를 내냐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내는 방법이 낼 경우라고 한다면 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그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요 매수인이 아는 정보예요. 그렇죠? 매도인이 아는 정보는 아니고 어디서 돈 나서 샀냐는 거니까 매수인이 아는 정보죠. 그 매수인이 개공한테 줘서 내는 방법이 있고 이 신고서를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 가지고 요리 줘가지고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직접 내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이 사람 보면 별로 뭐 좀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낼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여기 뭐냐면 별도 제출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 제출. 자기가 따로 내버려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 여기가 내. 불변이에요. 이건 불변. 네, 근데 요것만큼은 매수인이 이렇게 낼 수 있다. 그때는 신고관청에다가 30일 내에 내면 돼.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내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 갑은 요거 내주고 이 사람은 요거 내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방법상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별도 제출 말고 두 번째는 초요리. 그래서 요 4개 만들어. 요걸 이 사람이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내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서 내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뭐예요? 제공이야, 제공. 우리 제공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별도 제출이 있고. 그럼 별도 제출할 때는 30일 내 그때까지만 내면 되고, 제공해가지고 요렇게 내도록 할 경우는 제공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요게 25일이야. 25일 내에 제공을 해야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가 30일 걸린다고 보는 거니까 얘가. 네, 그래서 제공은 25일, 제공은 25일. 별도 제출은 뭐예요? 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25일과 30일 가지고 틀리게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까지도 알아두셔야 돼. 네, 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